네, 초유의 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주체 정치권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 총장에 대한 이 법무부 감찰 관련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했습니다. 전 의원님. 어제 이제 추미애 네. 법무부 장관께서 직무 배제 결정과 이제 징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유로 이제 6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이 바로 법원 판사 개인에 대한 사찰 의혹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감찰을 넘어서서 형사적 문제까지 나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성 의원님. 예, 국정조사 합시다. 왜 못합니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당의 대표께서 얘기하셨으니 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에 누가 있나요? 추미애 장관이 있잖아요. 같이 하십시다.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판사 사찰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조사하십시다. 왜 그러냐? 아니 저희들 이런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정부 부처의 그 기관장 한 분 오실 때마다 저희가 인물 검색하고 기사 검색을 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국민들께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말씀하셨으니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 받아들이시겠다 그러는데 아주 좋습니다. 21대 국회가 지금 이제 한 6개월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요구만 이제 그동안 7차례를 해왔는데 이번에 함께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구나 우리 서일종 의원님께서 비대위 또 위원이시니까 그런 결정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내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국정농단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일부 끝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일상적인 정보 수집을 그래놓고 나중에는 사찰로 판명이 돼가지고 이미 사법 처리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언론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 무리를 야기한 법관으로 분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것은 법원에서 굉장히 보완을 요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보 수집했다고 이야기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요 하나만 우리 성일종 비대위원님이니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럼 비대위 차원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응할 수 있는 건 비대위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면 됩니까? 물론 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들어가서 저도 정확하게 비대위도 협의하고요. 또 네. 원내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대표께서 책임을 갖고 계시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 포함을 해서 지금 전 의원님 얘기하시는 모든 사안 다 놓고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합니까? 결국 거기는 이제 국정조사하게 되면 국정조사에 대한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추미애 장관 관련되는 것도 당연하지요. 이 포함-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나온 문제잖아요. 예. 이 문제는. 예.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빠지고자 한다면 여당이 그걸 왜 그런 주장을 하나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국정조사의 범위라든지 또 국정조사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이라든지 뭐 다 좋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비대위 의견으로 비대위원으로서 꼭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에서도 가장 어제 추 장관이 제시했던 6가지 비위 추 장관은 사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중에 가장 컸던 게 이제 감찰이라는 건데요. 아니 사찰. 근데 이 부분이 정보 수집 차원이라는 이야기고요. 사찰의 의미라는 거예요. 범위까지 크다는 명백한 건데. 사찰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수집해서 결국 반부패 대검의 반부패 부장한테 넘겨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부패 부장이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었어요. 당시에. 그쵸. 울산 사건하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한동훈 검사장이 반부패 부장이었으니까요. 만약에 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찰을 했으면 누구를 타켓으로 해서 추적이라든지 뒷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검사가 자기 직위를 내놓고 목을 걸고 네. 그 판사 뒤를 다 뒷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인물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전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도 설마 했던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싶었던 것들도
지금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족관계, 판사 개인의 가족관계, 그다음에 판사 개인의 취미, 그다음에 그 판사와 관련된 세평까지 수집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보 수집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법 연구의 소속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무리를 일으킨 판사였는지 아니었는지, 특히 이 부분은 법원이 굉장히 보완을 요하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보완을 요하는 그러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보 수집의 단계를 넘어서서 분명한 명백한 사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얘기. 글쎄요, 그 가족 관계 뭐 지금 우리가 인물 정보 치면 다 나오지 않나요? 우리법 연구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것도 이 정도 거 아닙니까? 세평이 자, 나옵니까? 언론 검색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다 윤석열 세평이 총장 누가 나옵니까? 임명했나요? 들어보고. 네. 윤석열 총장 누가 임명을 했나요? 지금 검찰 인사 다 추미애 사단으로 임명 다 누가 했죠? 다 이 정부가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또 얘기 한번 주제를 바꿔볼게요. 다른 주제로 가볼게요. 어제 추 장관이 윤 총장 비의 의혹 중에 하나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지난 10월 그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퇴임 후에 거취에 대한 발언이 이 정치 참여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그 대권 후보 유력 주자 이런 조사에서 1위를 한다든가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이랑 경합을 하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총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묵인 방조했다, 이 얘기도 이제 비위 내용으로 이제 적시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뭐 윤석열 총장 그 정치를 하실 걸로 예상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퇴임 이후에 정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었을 때 국민들 퇴임 이후에 봉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어느 누가 저 사람이 정치를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인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찰을 받고서 문제가 되니까 네. 정치하겠다라는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안 한다고 한 발언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이것은.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참으로 짜맞추기 하느라고 정부 여당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이 언제 정치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퇴임 후에 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겠다 그랬습니다. 정치를 할지 아니면 무료 변론 같은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은 걸 할지, 아니면 제3의 봉사 활동을 할지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정치한다. 그러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탄핵을 하셔야지요. 왜 직무정지를 시킵니까? 바로 탄핵을 하십시오. 네. 그게 더 여당이 떳떳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거에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안 하시고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 이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네. 여론조사 기관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론조사 기관 여러 군데 있었을 때 그중 한 번에는 1위도 했잖아요. 그럴 때 좀 입장이 좀 나오기가 뭐한가요? 여론조사 하는데 어떻게 여기저기다 전화해가지고 여론조사 하지 말아라 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저 여론조사 기관의 자유인 것입니다. 네. 아니 그거를 총장 한다 그래서 오히려 나 여론조사 빼달라고 요구하는 게 오히려 더 무리 있을 수 있다. 근데 초반에 한 군데에서는 빼달라고 한 번 했었어요. 했지요. 그렇죠? 네. 그거를 빼달라고 안 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여당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예, 빈약한 그래요? 근거입니다. 빈약한 근거다. 예. 전 의원님 마이크 갈게요. 대한민국의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명백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보고 자꾸만 탄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직무 배제가 들어가고 이제 징계 요청이 징계 해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파면이라든지
이것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제청을 할 겁니다. 제청을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탄핵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최동욱 검찰총장 어떻게 했습니까? 네. 혼외자 뒷조사해가지고 뒤에서 말하자면 압력을 가해서 그만두게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뒷조사해가지고 찍어내고 그러지 않고요. 법과 원칙, 절차와 과정에 맞춰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면 그에 합당하게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는 청와대 감찰적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들 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의 아이가 있느냐 맞느냐 이 부분 가지고 조사했던 거잖아요.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이 정부한테는 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윤 총장이 뭐 여기에 딱 부러지게 뭐 나온 게 있나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윤석열을 여론조사 1등으로 만든 1등 공신이 추미애인 거예요. 이래 놓고 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직무정지하는 사유로 윤석열 총장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전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거는 추미애 장관이 공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이-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할게. 윤석열 네. 총장이 대권 여론조사 1등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키우지 못한 책임이 있는 그러게, 것이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얘기- 예. 그 취약하기 추 장관이- 때문에 야당이 취약해서 그런 겁니다. 추 장관이 예. 이제 국회에서 답변해서 그런 이제 변변한 후보가 그렇습니다. 없다고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상기시키는 이야기인데요.